사랑이라는 건 정말 이상한 감정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세상 전부 같죠.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고 밥을 먹을 때도 떠오르고 괜히 문자 한 줄에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싸움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너 없인 못 살아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싸움이 더 깊고 오래갑니다. 마음이 크니까 기대도 크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가깝기 때문에 부딪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감정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 속에서 생기는 싸움, 그리고 싸움 이후의 화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운 뒤 화해하는 건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화해란 감정이 풀리고 다시 마음이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정리하고 말하기 전에 멈추는 힘,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정을 정리하고 말을 늦추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인은 싸움이 벌어지면 말이 먼저 나가고 생각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너는 맨날 그래. 왜 그렇게 말해? 너 때문에 열받았잖아.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런데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인간의 이성은 약 10초 동안 마비된다. 즉,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거의 모두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싸움의 순간엔 이기려는 본능이 앞서지만 그 본능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에게는 공격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너는 왜 내 입장을 생각 안 해?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너도 내 입장을 모르잖아 라고 받아치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너무 올라왔으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감정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분노 상태에서 10분간의 침묵과 호흡은 갈등 해소 확률을 6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준비예요. 차가 급하게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처음엔 흔들리지만 결국 멈추죠. 감정도 같습니다. 한 템포 늦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사랑을 오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건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제일 어렵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3천쌍을 40년 동안 관찰했는데 이 관계를 지키는 핵심이 공감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은 감정의 전쟁이 아니라 이해의 시험입니다. 상대가 요즘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무슨 소리야? 요즘 바쁘잖아 라고 하면 감정은 다치고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요즘 많이 바빴지. 미안해. 라고 하면 감정은 열립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이런 말들이 싸움을 줄이는 비밀이에요. 하버드대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대화 중에 나는 이해해 혹은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수용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의 지속률이 8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공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관계를 지켜줍니다. 한 부부 상담 사례가 있어요. 결혼 6년 차 부부였는데 남편은 아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은 내 말을 전혀 안 들어준다고 했어요. 상담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두 분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 말에 아내가 눈물을 터뜨렸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내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아내가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지? 대신 얼마나 외로웠을까? 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다툼이 줄었답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보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죠. 세 번째,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많은 커플이 싸움이 길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불타서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싸움을 길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는 관계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죠. 사과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미안해라는 세 글자는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물론 억지로 하는 사과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됐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런 말은 화해가 아니라 감정의 폭력이에요. 진짜 사과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한 행동을 인정하기. 내가 그때 너무 예민하게 말했어. 둘째,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기.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 셋째,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 앞으로는 감정이 생기면 바로 이야기할게. 이 세 가지가 들어간 사과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연락을 안 했어요.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다음날 폭발했죠. 남자는 억울했습니다. 나도 친구 좀 만나면 안 돼? 라고요. 결국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그날 내가 왜 연락 안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냥 자존심 때문이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모르겠더라. 이 한마디에 여자친구가 울었다고 합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너무 서운해서 내가 미워졌어. 그날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상담가 수전 데이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이해받을 때 유연해진다. 싸움의 본질은 잘잘못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이해해 주는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화해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싸운 직후 바로 풀리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는 풀고 싶은데 왜 넌 피하냐? 라는 오해가 생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처리 속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빨리 식는 사람은 즉시 화해를 원하고 느리게 식는 사람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 다 맞아요. 다만 서로의 리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쪽이 지금 말하자고 밀어붙이면 상대는 더 다치고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하면 오히려 빨리 돌아옵니다. 사랑은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결국 싸움 후의 화해는 이기는 싸움을 포기하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완벽한 연애,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싸워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존 가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 후에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 화해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시작이에요. 감정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내어 다가가는 것, 그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을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화해는 약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싸움 후에도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나요?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싸움은 어쩌면 그 여정의 필수 과정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새로운 면을 보고 내 감정의 깊이를 배우니까요. 중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싸움 이후에 다시 만나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을 때 첫째 감정을 식히고 둘째 마음을 이해하고 셋째 용기를 내서 다가가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보다 침묵이 필요할 때, 논리보다 공감이 필요할 때, 자존심보다 사랑이 중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싸움 뒤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사랑을 배우게 될 겁니다.